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맞벌이인데 생활비 거부하는 스탄널커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락을 하나 보시죠. 여자 마통론 제목이고요. LG화학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10월달 글인데 나인가 싶다 크크크. 허구한 날 경제권 달라고 하고 요 경우가 마통론인 케이스가 많죠.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면 결혼 때 다 썼다고 없다고 하고, 그러면 미리 확인 안 한 거네요, 이분은. 결혼 전에. 그리고 그러면 얼마씩 모으고 있냐 물어보면 카드 값으로 전부 나가고 있다고 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카드로 혼수했나 보네요. 그리고 결혼 전에 돈 모은 게 없었던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세요. 아마 이분이 언제 결혼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마통론 아는 걸 봤을 때 마통론 이전에 결혼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통론이 3월 초에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네요. 참 아쉬운 케이스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글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요초 회사에 요초가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목 설거지론 이후로 새 회사고, 내용을 보면 2021년 10월 중순부터 설거지론이 핫했잖아요. 그냥 결혼할 때가 되면 적당히 돈을 모아서 결혼해야지 했던 게 대한민국 여자들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여자들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 같거든요. 아마 본인이 관찰했겠죠. 설거지론 이유라기보다는 마통론 이유죠. 아마 이거 조금 혼돈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동안 돈 안 모았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큰일 났죠. 그러면 그동안에 주기적으로 갔었던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리고 뭐 호캉스라든가 맛집 투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비를 확 줄여야 되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던 것도 줄여야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아무래도 요초 회사이고 요초가에 있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상세한 사례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거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의 보면 자영업자들의 어떤 매출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연애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흥청망청 써도 결혼하면 뭐 남편 돈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깨닫고 나니까 여자들도 이제 이전처럼 소비를 많이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작년보다 한 20, 30%씩 매출이 줄었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도 관찰하다 보면 요즘은 확실히 배달하시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한참 이제 뭐 보면 저녁 시간대 보면 배달기사분들 엄청 바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다가 이제 배달기사분들 휴대폰을 보면 콜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작년이나 뭐 이럴 때는 보면 막 한참 피크 타임 때는 막 손가락을 막 올리면서 막 어디 다음 콜을 잡을지 배달 콜을 잡을지 막 고르고 계시던데, 요즘은 제가 한번 보다 보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다 보면 보이거든요. 보면 몇 개 없어요. 콜수가, 오더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배달도 많이 안 시켜 먹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블락을 하나 보죠. 여자친구한테 재산 공개하자고 했는데 나는 제목이고 새이사입니다. 진짜 난 마통론이 그냥 은연중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딱 마통 3천에 학자금 대출 2천까지 있었네. 일은 27살부터 3년 동안 했는데 대체 뭘 한 걸까? 돈 안 모은 거죠. 돈을 안 모으고 오히려 빚이 늘은 거죠. 나이 30인데 방생해야죠. 이 경우는 방생해야죠. 다른 분이 데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까지 가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결혼까지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현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수치가 떨어지는 건 여자가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기피하는 거란 결론밖에 안 나오죠. 안 그렇다면 출산율은 그렇다 쳐도 혼인율은 내려가고 이혼율도 올라가는 건 설명할 수가 없죠. 남자가 이성에 한장한 동물이라고 한다면 여자한테 지금 현상을 뭘로 설명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혼인율 감소는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여자를 기피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 기피 현상.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게 카룬 박사의 실험입니다. 뭐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고 오히려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개체수가.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지들이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공간이 부족해지고 먹이가 줄어들자 경쟁이 치열해졌죠. 이 실험에서는 천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꾸준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컷쥐들은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수컷쥐들은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암컷들 같은 경우도 출산을 기피했고요. 그리고 소외된 쥐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다른 쥐들을 공격하고 작은 새끼 쥐들을 물어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양극화. 즉 강한 수컷쥐들은 많은 암컷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특정 계층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되면서 그 사회가 자멸하는 길로 간 거죠. 저는 크게 이거를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성적인 부분, 결혼이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 여자들이 대부분 20대 때는 처녀성과 사랑은 알파남이랑 나누죠. 하지만 30대 들어서 알파남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없지만 조건이 좋은 베타남한테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설거지론이 터진 이후에 깨달은 거죠.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구나. 조건을 보고 결혼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혼 기피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여자들의 조건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도 많이들 도달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여자들이 뭐 엄청나게 또 뭐 돈을 열심히 모았냐, 그것도 아니고 결혼한 이후에 다른 나라 여자와 비교해 봤을 때도 보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도 않죠. 독박 육아, 경력 단절, 시월드, 피해 의식에 쩔어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한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하게 보면 양극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보면 이게 세대별로 차이가 또 많이 나요. 일단 세대별로 본다면 지금 이제 뭐 50대 이상, 40대 후반, 40대 후반도 많이 못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0, 60, 70 이런 분들이 보통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을 많이 형성하셨죠. 하지만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급여 받아봐야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 소득으로는, 지방은 빼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수도권에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이 있고 청년들은 여기에 더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죠. 저는 부동산도 과거에 우리나라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1990년대 중반쯤에 이제 일기 신도시 공급된 이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어느 정도 2010년대 초반대, 요때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조금 괜찮았어요. 매수 경제도 괜찮았어요. 혼인도 조금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지만 영향은 제가 볼 때 크게 미쳐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돼야 자영업 하는 남자들이 결혼 생각을 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되면 결혼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종신고용이죠. 정규직이 되면. 그러니까 일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신고용도 아니에요. 정규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정말 탄탄한 기업을 제외하면.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나오게 됐을 때 재취업을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은퇴 시기가 짧아요. 일본에 비하면 훨씬 일찍 일을 그만두죠. 재취업은 또 힘들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자영업 하다가 그게 또 발전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차라리 종신고용을 가든가, 그거 못하겠으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즉 쉽게 잘릴 수도 있지만 또 쉽게 일을 구할 수 있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용의 안정성도 없고 노동의 유용성도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불안한 거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담감이 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안 좋다고 하더라도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를 갔을 때 그 중간중간에 파트타임을 통해 가지고, 일본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 쪽 여자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하고 베트남 경우는 제가 많이 봐서 그렇게 많이 서포트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고, 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힘듦을 같이 이겨나가보자는 마인드가 있는데, 한국 여자들은 그러면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꺼내잖아요. 남자 직업 잃고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남자들이 말씀대로 본능으로 따지면 뭐 잭스를 하고 싶어서, 종족 번식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본능이 없어진 거죠.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혼인이 주니까 출산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혼인을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남자의 소득이 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 사람들한테 아이를 낳아라, 뭐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함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일단 연애도 많이 하고 혼인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정책은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중국에서 시진핑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중국의 저출산이 엄청나게 지금 급락을 하는데, 이게 물론 각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V자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급락하던 것이 완만해지고 뭐 U자든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즉 지금 이번에 시진핑의 저출산 대책은 뭐냐? 과거에 일본이 경제 위기 때 선택했던 방법이랑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즉 경제 위기에서 일자리는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일자리에 있어가지고 남자들한테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시진핑이 그 말을 했잖아요. 이제 중국의 여자들 이제 그냥 집에서 애 낳아라. 그러면서 가정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부모님들 모시는 거에 집중해라. 그런 메시지를 나왔어요. 그러면 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기업들은 시진핑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보다는 남자 위주로 뽑을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해야죠.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거를 지금 시진핑이 노린 거라고 봐요. 과거에 일본이 선택했던 전략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이 방법을 써가지고 만약에 저출산이 반등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요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옆에 중국 보니까 역할 분담해가지고 저출산 반등하네? 그걸 지켜본다면, 이거는 또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국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걸 모니터링 한다면 국민들도 많이 깨달으면서, 아,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여자는 배가 부르면 비혼을 선택하고 남자는 배가 부르면 결혼을 선택하면서 혼인 증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거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평생 처음 태어나서 시진핑을 또 칭찬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 때문에 혼인 감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